ends here. You recognize her? If you jump really fast, you might survive the blast. Wait! 동명의 첩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아마추어가 4월 9일에 개봉하였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 역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라미 말렉을 비롯한 화려한 캐스팅 때문에 개봉 전부터 관심이 갔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안보분석가 주인공 찰리 헬러는 런던으로 출장을 떠난 아내 사라가 테러범들의 인질극에 휘말려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상관이자 CIA 부국장인 알렉스 무어에게 아내를 죽인 범인들에게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부에선 국익을 위한 작전이 우선이라며 찰리의 요구는 묵살되어 버립니다. 찰리가 우연히 열어본 기밀 문서에서 무어 부국장이 승인한 불법 흑색 작전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심지어 아내를 살해한 범인을 흑색 작전을 위해 고용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찰리는 자신이 모은 정보들을 언론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면서 현장 요원들이 받는 특수훈련을 받고 사라를 죽인 범인들을 직접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상부에선 어쩔 수 없이 찰리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찰리는 CIA 요원들을 양성하는 훈련 교관 로버트 앤더슨 대령의 지도 아래 사격술과 폭발물 제조, 고문 대처법 같은 기술들을 배우다가 상부에서 찰리의 블러핑을 간파하고 제거 명령을 내리자 훈련 시설을 탈출하고 아내를 죽인 범인들을 쫓아 유럽으로 떠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마추어는 사실 1981년에 캐나다에서 먼저 영화로 만들어졌고 국내에선 격정의 프라하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출시되었는데 원작 소설과 81년판 영화는 냉전 시대가 배경이고 주인공이 아내를 죽인 범인들을 처단하러 철의 장막을 넘어가는 내용이었지만 2025년판 영화는 현대가 배경이기 때문에 1998년작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와 비슷한 분위기로 전개되며 중앙정보국의 현장 요원이 아닌 암호 분석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CIA의 음모를 다룬 제이슨 본 시리즈보단 실제 정보국 정보분석가 출신 인물의 실화를 다룬 2016년작 스노든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첩보 액션에서 흔히 볼 법한 격투나 총격전은 거의 나오지 않고 주인공이 중앙정보국의 현대 사이버 보안 기술들을 만든 정보인이며 IQ가 170인 천재라는 설정이라 현장 요원이 아닌 암호 분석가의 이미지는 81년판의 찰리를 연기한 배우 존 세비지보단 라미 말렉이 좀 더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본작이 2006년에 처음 기획될 당시엔 주인공 역에 휴 잭맨이 고려되었다고 하는데 휴 잭맨이 워낙 체격이 좋은 장신의 액션 배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찰리 헬러 역엔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때를 부수고 총질하는 첩보물이 아니라 주인공의 천재적인 지능으로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면서 전개되는 내용이란 점에선 나름 신선했으며 81년판 영화보다 주인공의 천재성을 잘 살렸기 때문에 2025년판이 좀 더 좋았지만 본작을 연출한 제임스 하위스 감독이 주로 TV 시리즈를 연출했고 아마추어가 두 번째 장편 영화 연출작이라 그런지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TV 광고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치 양산형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페이싱이 상당히 아쉬웠으며 러닝타임이 굳이 2시간 3분 정도로 길어야 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81년판 영화에서 찰리가 수영장을 폭파해서 목표물을 제거하는 장면이 꽤나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인지 본작에선 호텔 옥상에 야외 수영장을 폭파하는 장면으로 재현되어서 확실히 81년판보단 낫다고 느끼긴 했지만 찰리가 문고리 따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테러범들의 아지트를 따고 들어가는 장면처럼 중간중간 분위기를 깨는 장면들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분명히 진지한 첩보 스릴러 같았는데 웃으라고 넣은 장면인가 의문이었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의 모피어스로 유명한 로렌스 피시번이 연기한 핸더슨 대령과 다른 CIA 요원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긴장감을 주려고 한 것은 좋았지만 현장 경험도 없는 주인공이 베테랑 현장 요원들의 추격을 이렇게 쉽게 빠져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요원들의 추격을 받는 장면들이 다른 장면들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전혀 다른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로렌스 피시번 말고도 예고편에서 존 번설의 출연이 예고되었고 정말 좋아하는 배우라서 과연 본작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했는데 데어데블 본 어게인을 촬영하다가 잠깐 놀러왔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로 잠깐 등장했다가 별로 하는 게 없어서 괜히 러닝타임만 쓸데없이 늘려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반부는 고전 첩보물들의 클리셰 같은 엔딩으로 끝났던 원작과는 전혀 다른 엔딩으로 끝나는데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지만 차라리 클리셰 같은 엔딩으로 끝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아마추어는 007이나 제이스 본 시리즈 같은 첩보물들과는 다르게 정보국 암호분석가의 천재적인 지능을 이용해 상대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점이 신선했지만 생각보다 긴 러닝타임과 양산형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페이싱 때문에 중반부 이후론 지루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게다가 라미 말렉과 로렌스 피시번, 존 번설 같은 훌륭한 배우들이 낭비되었던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들에게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차라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였다면 킬링타임용으로 볼만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베러맨과 고민하다가 아마추어를 먼저 봤는데 차라리 베러맨을 먼저 봐야 했나 싶어서 다음 영상에선 베러맨의 후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